요즘 주병진 씨가 굉장히 화제라는 거는 아마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거에도 비상한 머리, 엄청난 사업 수완, 뛰어난 외모, 거기에 유머 감각까지 뭐 팔방미인이다 라는 말이 어울리기 때문에 66세의 나이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인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본격 맞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병진 씨가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월 2주차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 TV, OTT 모두 통합하여 드라마가 아닌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주병진 씨가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방송 프로그램에 주병진 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주병진 씨가 벌써 3번째 맞선녀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주병진 씨가 계속 맞선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진중한 마음으로 3번째 만남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 3번째 만남을 하고서 주병진 씨가 예를 들어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영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출연자가 추가로 등장을 하는 건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만약 주병진 씨가 맞선이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만약 선택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사실상 프로그램이 끝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3번째 만남의 주인공과 3번째 만남의 결과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주병진 씨가 여전히 굉장히 이런 만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뭐 어떤 분들은 주병진 씨 보통이 아닌데요. 막 젊은 여자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많은 여자들을 다 만나보려고 하는 건가? 뭐 별의별 추측성 댓글들을 제가 다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주병진 씨가 66세의 나이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방송에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만나거나 소개받으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더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병진 씨가 방송 복귀를 이렇게 자신의 맞선을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전달해드려 왔었던 많은 영상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미우새도 따지고 본다면 자신의 아들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약간 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우새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 연예인들의 어떤 일상, 뭐 결혼, 연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주병진 씨도 그러한 부분을 공략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송 복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그게 아니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녀의 취중 진담에 귀를 기울였었던 신혜선 변호사님을 주병진 씨가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좀 파악해달라. 뭐 제가 직접 주병진 씨를 인터뷰는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뭐 많은 분들의 추측과 또 저의 분석에 따르면 좀 높은 확률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그 중에 이겁니다. 여기 보면 맞선녀의 전 연애 고백에 할 말을 잃은 주병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헤어진 지 8개월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신혜선 변호사님의 이야기에 실제로 주병진 씨가 굉장히 복잡한 표정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만의 어떤 대답을 해줬잖아요. 뭐 지나간 사람은 묻어둬라.
근데 많은 분들이 헤어진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주병진 씨가 많이 혼란을 겪었을 것 같다. 뭐 우리 같은 사람들만 해도 뭐 나이를 떠나서 헤어진 지 뭐 1년도 채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주병진 씨와 신혜선 변호사님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분들이잖아요. 만나면 거의 무조건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입장인데, 중요한 건 헤어진 지 8개월 됐다. 주병진 씨가 참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방송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이 주병진 씨의 표정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최종 선택에 있어서 주병진 씨가 굉장히 좀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눈에 좀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헤어진 지 8개월 됐다라고 말한 주병진 씨의 그 이야기에 아마 결국 선택을 못하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맞선을 드디어 주병진 씨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고편에 나와 있는 모습부터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려 본다면, 주병진 씨가 딱 세 번째 맞선을 하는 자리가 굉장히 막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이 레스토랑의 모습이 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을 살짝 보면은 주병진 씨가 초조하게 발걸음을 왔다 갔다 옮기고 있는 것을 아마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병진 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딱 걸어올 때부터 뭐 치마라던가 구두라던가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때 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돌려보셨을 바로 요 장면. 어느 정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제작진이 스포일러를 살짝은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단아하고, 아마 앞에 나왔던 두 분도 굉장히 동안에다가 좀 사실상 젊어 보이는 외모에 속했는데, 이분은 정말 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많아봐야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일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맞선 여인 최지인 화가와 비교해도 더 어린 나이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화면에 담겨져 있는 느낌만 봐도 굉장히 어려 보여요. 실제로 주병진 씨가 이분을 딱 만나자마자 혹시 30대이신가요? 라고까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30대가 맞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30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병진 씨 나이가 66세인데 40대만 돼도 예를 들어 40살이라고만 가정을 해도 26살 차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30대라고 한다면 정말 좀 자식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최지인 화가도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40대이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 이 세 번째 맞선녀를 보는 주병진 씨의 표정이 뭐 이미 눈빛부터 다르다라는 둥,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댓글에 쭉 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제가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뭐 보면 40대 후반이라도 70에 가까운 남자 부담스러울 것 같다. 젊은 여자가 보여지니 눈빛이 달라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본다면 실제로 주병진 씨가 뭔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표정으로 이걸 물어봐요. 근데 손이라던가 피부를 보면 정말 30대로 슬쩍 보일 만큼 젊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자, 보세요. 주병진 씨가 잘 보셔야 됩니다. 30대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여성분이 딱 대답을 했는데, 아, 진짜요? 라는 듯한 이 입모양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병진 씨가 보세요. 이 표정 딱 붙었고, 진짜요? 라면서 깜짝 놀래죠. 전 이걸 보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습니다. 아, 30대까지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외모에 비해서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때문에 깜짝 놀랬구나.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몇 개 좀 보여드리면 눈빛이 다르다. 마음에 쏙 드나 보다. 역시 이쁜 게 최고구만. 이 짧은 몇 초로도 주병진 씨 마음에 든 게 보인다. 30대가 아니고 그만큼 어려 보인다는 말이겠죠. 역시 이쁘니까 주병진 눈빛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요런 어떤 대중들의 반응을 놓고 봤을 때 주병진 씨가 깜짝 놀란 거는 그만큼 이 여성분이 너무나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늘씬한 몸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병진 씨가 원하는 이상형에 굉장히 부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 주병진 씨가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맞선녀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요, 이 박소현 씨하고 차라리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요런 좀 단아한 스타일이 주병진 씨와 잘 어울린다. 신혜선 변호사님도 참 아름다운 여성분이지만 뭔가 좀 당찬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박소연 씨처럼 좀 여성한 스타일, 그렇다고 너무 막 활달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참한 스타일, 그게 아마 요번에 나온 세 번째 맞선녀와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병진 씨가 이미 표정부터가 다르다라는 거는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30대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여성분이 머리를 넘기며 분명히 나이를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병진 씨가 진짜요? 라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요 표정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가 우린 뭐 시청률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주병진 씨가 이어지면 그걸로 종영하겠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제가 볼 때는 3회차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 정도긴 해요. 그리고 만약 이 주병진 씨가 3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분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사실 유튜브에 지금 막 700개, 8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이 세 번째 맞선녀의 실제 나이와 직업이 아마 메가톤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주병진 씨가 뭐가 아쉬워서 맞선을 봐가지고 여자를 만나겠느냐.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린 여자들은 주병진 씨의 배경과 돈, 재력을 보고 뭔가 꼼수를 피울 수 있다. 또 세 번째, 주병진 씨 자체가 뭐 좀 더 어린 여성,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자를 계속 고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굵직하게 3가지 정도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병진 씨의 요번 맞선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정말 결혼을 할 것인가 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세 번째 맞선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최화정 씨에 대한 결혼 열애설 왜 나오고 있을까요? 주병진 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중한 마음으로 세 번째 만남을 결정할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병진 씨가 이미 결혼정보회사 대표를 만났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결혼정보회사 대표나 또는 이 주병진 씨와 함께 등장하는 박소현 씨를 만나는 게 주병진 씨에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주병진 씨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세 번째 만남을 결정했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첫 번째 화가인 최지인 씨, 두 번째 호주 교포 출신의 변호사 신혜선 씨, 두 번의 데이트를 진행했음에도 세 번째 만남을 가질 정도인 걸 보면 확실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여론적으로 왜 계속 결정 안 하고 모든 여자들을 만나보려고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올 것을 이미 주병진 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세 번을 다 만나도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미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주병진 씨의 과거 이 뱀 사태, 뱀 기억나시죠?
근데 2000년 대학생이라고 주장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가 피소가 됐고 해당 여성은 주병진으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2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겨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주병진 씨는요, CCTV가 현장에 없었으면 이건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구속 조치에다가 지금 방송가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주병진 씨의 과거 사건은요, 제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주병진으로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 보이실 텐데, 자, 어찌됐건 이런 주병진 씨의 사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주병진의 맞선녀 신혜선마저 결정을 보류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맞선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정체에 엄청난 지금 궁금증이 막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변호사분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많이 그 전에 받아왔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정도인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병진 씨가 오죽했으면 방송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에 그냥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주병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함께 나오는 출연자가 더 잘 어울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박소현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박소현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분량이 적기도 하고 재미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0대 나이에 맞음 설레임 가득한 데이트, 맞선남의 직업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당초 이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많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소현과 주병진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맞선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 두 사람이 마치 만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주병진 씨하고 박소현 씨가 등장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맞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하는 예전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인가?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좀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빗발치고 있어요. 아마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상은 두 사람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법인데 두 사람이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나이 차이도 좀 제법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병진 씨의 이 세 번째 맞선녀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만났고 굉장히 어린 사람도 만났기 때문에 그 중간대 연령대를 아마 소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튀어나온 것이 바로 최하정 씨인 거죠. 자, 최하정 씨 사실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동안 미녀로서 유명합니다. 어떻게 언니 그렇게 동안 미모를 유지할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고 대표적 골든 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열애설도 거의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하정 씨가 왜 주병진 씨와 결혼 열애설에 나올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이 살아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이 최하정 씨도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 실제 솔로인 사람들, 일반인들이 출연해가지고 서로 이제 맞선처럼 단체 소개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최하정 씨가 연예인 버전의 나는 솔로에 나는 반드시 출연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솔로 5060 연예인 특집에 출연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하정 씨도 현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출연자 후보로 올라왔다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60이 넘은 여성이 연애 프로그램에 거론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하정 씨가 아직까지 솔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최하정 주병진이 이미 커플 예감이다 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인데 최하정과 주병진 이미 커플 예감, 나는 솔로 연예인 특집이 성사가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김숙, 송은이 두 사람이 뭐 김영철, 여기에 뭐 지금 김숙, 이영자, 주병진, 송은이 요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연예인 나는 솔로 한번 해볼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해요. 여기에 언급된 주병진 그리고 최화정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상렬 씨가 화정이 누나랑 병진이 형이랑 좀 나는 딱 매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이미 연예인들끼리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끼리의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최하정 씨가 여전히 솔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연애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주병진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맞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실제로 두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이 연애에 가까운 영상들이 이미 올라와 있고 이틀 전 영상이 39만 회, 6일 전 영상이 132만 회가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살까 그럼? 최화정과 썸 타는 주병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버 중에 최근 주병진 씨 사태를 다루면서 최초로 전달드리는 내용인데 자, 다른 채널에 만약 최하정 씨를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100% 제 영상을 보고 베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들어보세요. 최하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아직도 선시장에 나가면 프레시하지. 아, 재력 있지. 외모 있지. 머리 있지. 보셨죠? 최하정 씨가 오빠 정도면은 맞선 시장에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 재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좋다. 주병진 씨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탁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두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최하정 씨가 나는 오빠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들 얘기도 많이 들었다라고 갑자기 깜짝 놀랄 발언도 막 했습니다. 주병진 씨가 깜짝 놀라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들도 많지 않았냐. 주병진 씨가 살짝 놀랍니다. 하지만 부족한 애정의 갈증을 느끼고 주병진 씨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병진 씨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사태가 너무나 컸고 또 사업을 하면서 목표점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결국 연애를 좀 많이 떨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던 두 사람이 사실 예전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병진 씨와 최하정 씨가 같이 라디오 방송에 등장했다가 주병진 씨가 옛날에 노사연 씨와 내가 잘 어울린다고 했을 땐 화가 났는데 최하정 씨와 어울린다고 하니 좀 낫다. 우리 그럼 같이 삽시다. 라고 최하정 씨에게 주병진 씨가 갑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를 이미 동료 연예인들도 이 재미삼아지만 슬쩍슬쩍 얘기를 꺼내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에도 주병진 씨가 최하정 씨에게 아예 대놓고 그럼 우리 같이 삽시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미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뭐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든 아니면 정말 사적으로 만나서 만남을 가지게 되든 주병진 씨가 지금 맞이할 세 번째 맞선 여와도 만약 잘 되지 않아서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결국 종영될 때까지 주병진 씨가 뭔가 확정을 지지 못한다면 이 세 번째 맞선 여는 사실 물 건너가고 최하정 씨가 오히려 주병진 씨와 잘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미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좀 충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혜선 변호사는 이런 포장마차가 호주에 없어서 너무 좋다. 너무 부러웠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우동 국물 넣고 소주 마시는 거 해보고 싶었다. 주병진 씨는 내가 남자친구냐? 라고 물어보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주병진 씨 이때 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긴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신혜선 변호사가 내가 막아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며 그녀의 상처를 헤아려 본다라고 자막이 보입니다. 사실 주병진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쿵 하고 다른 느낌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막아주겠다고 하니 심쿵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이 신혜선 변호사가 학창시절을 보내며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었죠. 학교도 못 가겠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서 앉아있다 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주병진 씨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 시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과거의 여대생과의 이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물론 가짜로 판별이 나면서 주병진 씨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어찌됐건 그 대목에서 많은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주병진 씨가 그쯤 되면 이제 66세에 결혼 꼴인하는 거 아니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거든요. 이 주병진 씨와 신혜선 변호사가 나왔던 영상의 조회수가 막 수백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을 분명히 열렬하게 응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점 중에 하나가 아니 그쯤 되면 이제 주병진 씨가 선택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잘 맞았고 나이대도 괜찮았고 또 이 주병진 씨 역시 신혜선 변호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병진 씨는 명언을 남겼어요. 사랑은 식는 순간 시작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명언일까요? 사실 주병진 씨는 연애는 복받아야 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도 가슴이 쉽게 뜨거워질 수 있냐라고 질문하자 신혜선 변호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 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날 기대감에 설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추리닝 입고 맨 얼굴로 편하게 만나도 너무 좋은 거다. 오순도순 그런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주병진 씨는 어릴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잘 보이고 싶어 꾸미고 나가는데 이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사랑은 사랑이 식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내 사랑이 식고 그렇게 됐을 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최종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애프터 만남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첫 맞선과 동일하게 맞선 피드백을 서로가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만난 장소 어땠냐? 요즘 말로 썸 타는 그런 거냐라는 이 가게 사장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빵빵 터지기도 했고 이성과의 만남은 어땠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해하고 있죠. 신혜선 변호사는요, 매너 점수를 100점을 줬습니다. 계속 걸을 일이 있었는데 이 주병진 씨가 신혜선 변호사를 안쪽으로 오게끔 해주는 그런 매너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이 신혜선 변호사가 많은 부분을 좀 감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얘기할 때도 잘 들어주신 편이고 길을 걸을 때도 주병진 씨가 이렇게 오히려 신혜선 변호사를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근데 왜 주병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맞선의 어색한 설렘, 밝은 에너지의 그녀와도 결국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결국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아마 뭐 2번밖에 없긴 했지만 앞선 맞선녀 분보다도 체감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애프터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또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주병진 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제가 이때껏 설명드려 왔던 것처럼 사회적인 아픔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아픔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병진 씨가 아무래도 애프터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쯤 되면 주병진 씨가 왜 나온 거냐, 그냥 복귀 방송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주병진 씨가 과거 여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병진 씨가 굳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맞선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제가 볼 땐 그만큼 자신의 배우자를 진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강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이 안타깝죠. 이 패널들도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못한 거냐, 박서현 씨도 굉장히 좀 궁금해합니다. 근데 아마 상대가 별로였다면 오히려 고민은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진중한 선택이었는데 매우 진지한 자세로 주병진 씨가 이번 맞선들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맞선녀를 만나고 나서 결국 결혼정보회사를 재방문하게 되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털어놔요. 아무래도 처음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장했었던 이 두 번의 맞선에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두 번의 맞선을 통해서 주병진 씨 역시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사람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선한 두 분의 이 만남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병진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대표님한테 좀 불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고민 끝에 뭔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히려 과분하다면 과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너무 괜찮은 분들을 소개를 해주다 보니 자신이 이거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병진 씨가 이 첫 번째 맞선 분 선한 인상에 맑은 눈매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외적인 이상형에 부합했음에도 왜 선택을 안 했냐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랄까, 압도당했다. 그 맑음에 굉장히 압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분께도 주병진 씨는 세상을 통한 지혜에 또 한 번 압도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분과 자수성가를 한 주병진 씨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성공을 시켜왔습니까? 그러니 변호사로서 자수성가한 두 분이 잘 맞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주병진 씨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대화도 물 흐르듯이 흘렀다. 또 만남하기로 했냐라는 질문에 두 분이 완전 다른 분위기라서 사실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각자 다른 매력의 분들을 다 만나봐도 되는 걸까? 자신이 뭔가 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좀 많이 하는 듯 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당연히 여러 명과 맞선을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4개 정도 이미 미팅을 잡아놨다. 두 번째 분 만나도 되냐? 뭐 그러면서 사실 뭐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한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분이 마음에 드는데 세 번째 분도 만나봐도 되냐? 그런 질문을 주병진 씨처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분 다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맞선녀가 굉장히 아마 주병진 씨에게 좀 결정타를 주지 않을까. 이 얘기는 곧 가벼운 만남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괜찮은 분을 고르고 싶다. 왜냐면 아무나 만날 거면 첫 번째 분부터 그냥 애프터 신청해가지고 바로 연애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병진 씨가 워낙 괜찮은 분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 분까지 만나고 좀 결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병진 씨도 고민이 좀 많고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나보는 게 죄 짓는 느낌이다.
이 죄책감이 있었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자, 그만큼 이 주병진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에 심쿵했다. 아직도 주병진 씨는요, 세상의 시선이 굉장히 두렵고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한 만큼 세 번째 맞선녀가 주병진 씨가 최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두 분보다 더 괜찮다면 세 번째 분을 고를 것이고 두 분보다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나이 차이나 자수성가적인 부분, 많은 분들에게 결정적인 응원을 받았던 아마 신혜선 변호사님과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세 번째 맞선녀는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서는 아나운서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변호사입니다. 자, 방송인과 일명 사자라고 하죠.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아마 세 번째 분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주병진 씨와 유사한 인생을 산 사업가 여성분을 소개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판사 등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뭐 일반한 회사원을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병진 씨와 비슷한 연애를 한 나이대 여성분을 생각해 본다면 회사원보다는 아마 자수성가한 대표 CEO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세 번째 맞선녀를 통해 주병진 씨의 결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굉장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바로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예능방송 프로그램 네이버 TV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는 사실 박소현, 주병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 예능방송의 타이틀은 고독과 싸우는 중년의 싱글들, 사회적 명성과 지위, 거기에 부의 여유까지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선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메인 사진에 주병진 씨 얼굴만 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능 방송에서도 주병진 씨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영향력이 막강한지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맞선녀보다 두 번째 맞선녀와의 만남에 더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이 첫 번째 맞선녀와 두 번째 맞선녀 두 분 다 참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이 두 번째 맞선녀가 나이 차이도 그렇고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 주병진 씨와 더 찰떡궁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터져 나옵니다. 주병진 두 번째 맞선녀 신혜선과 핑크빛 기류.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씨와는 사실 인연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맞선녀로 등장한 호주 출신의 변호사 신혜선 씨하고는 모든 면에서 지금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주병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말씀이 유머 같아서 재미있다라며 대화를 주도했고 사실 주병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했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항상 사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무리하기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20년 동안 회사를 하다가 매각했다. 그리고 지금 백수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신혜선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업가셨던 모습도 되게 멋졌다. 언더웨어 하실 때 신문 광고 기억난다.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던데요. 라고 조크까지 던졌던 겁니다.